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이전을 위해 땅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공장 이전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예정지입니다. 한평군 월야면에 있는 빅그린 산단으로 산업단지 기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이 땅을 사기로 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면적은 50만 제곱미터, 대금은 1,160억여 원으로 2029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첫 단추는 끼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1조 2천억 원. 현재 광주공장 땅의 용도를 주거나 상업용지로 바꾼 뒤 팔아서 충당해야 하는데 우선은 용도 변경부터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장을 한평으로 이전한다고 믿을 만한 단계가 됐을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착공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 후속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광주공장 땅을 개발할 투자자 찾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당초 이 땅을 개발하기로 했던 미래에셋 컨소시엄도 사업을 포기하고 손을 떼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고 공장 이전 자금이 어느 정도 조달돼야 비로소 행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한 징용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얼마 전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번에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3자 변제를 수용한 건데요.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의사표현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 1년 전만 해도 이춘식 할아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내가 일본 가서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다가 떠맡긴다는 건 안 되는 말이지.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 할아버지 측이 배상금과 지원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올해로 104살인 이춘식 할아버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투병 중인 이 할아버지가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행정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곧 누가 선행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정부가 일부 자녀들을 회유해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 법정 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일부 자녀들을 회유해서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최근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까지 배상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 15명 중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인 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나무 밑에서 초등학생이 걸어 나오고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옆도로를 지나 인도 위로 올라갑니다. 차량은 잠깐 멈춰서자마자 곧바로 후진해 차량 뒤쪽에서 걸어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안 돼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숨졌습니다. 그리고 늦게 나와서 저런 떨고는 말도 못하 예쁘죠. 그 설랑은 어디야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곳에서 후진하던 쓰레기차에 부딪힌 초등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민간 재활용품 수거업체 차량으로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향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9살 운전자 양모 씨는 차량 뒤쪽에서 접근하던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수거 차량에는 동승자 없이 운전자 혼자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구청 등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명이 한 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블랙박스 그 화면이 나오는데 백밀러를 봤다고. 그래갖고 저 못 봤다고.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AI 실증 도시로서 광주의 인공지능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 지역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고 시민들까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잔디 위에서 로봇 한 대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AI 기술을 통해서 지도를 그리고 경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첨단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제초 작업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광주의 패밀리랜드를 포함해서 그 공원들도 많고 그 골프장도 많아서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향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문서 속에서 답을 찾아주는 챗봇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장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광주 AI 유치 기업들 분들이 알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은 기업과 기관 그리고 또 해외 바이어들과 연계를 통해서 되게 많은 기회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거나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술을 서로 선보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글로벌 인공지능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 2024에서는 지역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시연과 AI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일찌감치 인공지능을 지역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 광주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을 시작했고 지난 4년 동안 223곳의 AI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그중 124곳을 지역에 유치했습니다. 애써 유치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도록 지역에서 보유 기술을 시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2단계 고도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 기업과 시민의 일상에서 AI가 자리 잡는 모두의 AI 대표 도시로 레벨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광주의 또 정보통신부의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약속한 만큼 광주시는 조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선정 평가 지표를 두고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공공의료지표와 34년간 이어온 의대 유치 노력이 평가 지표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선정 용역사가 의대 공모에서 공공의료지표 등 정량평가를 배제한 이유는 이에 득실이 너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가 있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가 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정량 지표를 포함할 경우 특정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순천대를 배려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그런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공모 절차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목포대보다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순천대를 의식한 평가 지표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의료 취약성 등 의료 현황 지표를 정성평가에 간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국립대학병원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료 지표와 지난 34년간 의대 유치 노력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 있는 평가는 심사위원회 주관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목포시당도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의 핵심인 의료 취약성을 정성지표로 평가하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청회 자리에서도 공공의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제안서를 잘 쓰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공공재로서 국립대 병원과 또 국립대 의과대학이 어디에 필요한가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누가 더 제안을 잘하는가로 자꾸 가거든요. 영역사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대해 전남 서부권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일 나주에서 각 대학 관계자 5명만 참여하는 제안서 공모 설명회가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의대 유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순천대학교는 순천시 서면 일대에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립이 가능한 자체 소유 부지를 공개했습니다. 의대 유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 통합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대 소유 농장 부지입니다. 현재 농업 관련 수업과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넓이는 약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5개 규모로 순천대는 해당 부지를 전남동북권 대학병원 설립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순천 나들목에서 5분 거리로 인근 지자체 주민의 접근이 편하고 충분한 병상 규모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의대 건물과 수업 공간은 본교 캠퍼스 안 약 8,000제곱미터 규모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의대 설립을 위해 대학이 보유한 부지와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전남 동북권과 남해 하동 등 경남 서부권 지역 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순천대는 자체 연구 등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서면 농장 부지를 의대 대학병원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립 후보지 단계일 뿐 앞으로 순천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순천 신대지구, 여수 율촌 등 최적 입지를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이 더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인 위치 또 지역의 의료 수요를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또 더 찾아볼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가 시작한 경쟁적 의대 추천 공모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대는 목포대와 통합 논의를 이어가면서 두 지역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하자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해서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통합을 완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의대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통합 합의서 제출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순천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개발을 동시 추진하라는 광주시 조건을 받아들여 본 협상이 곧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1단계 백화점 확장, 2단계 문화산업시설과 호텔 등 터미널 복합시설 조성 등이 담긴 사업 계획을 지난 8월 제출했고, 이에 광주시는 백화점과 터미널 동시 개발과 공공기여, 교통 개선 대책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세계가 해당 조건을 반영해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광주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6개월 이내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화 홍보방 불법 운영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인 50살 여성 최모 씨, 20살 박모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 측은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등에 대한 어떤 공모나 지시도 한 적이 없고 대가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돈을 빌린 건 선거 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 담당 5급 공무원 김모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말 분양 전환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검찰은 지난 25일 김 씨의 휴대전화와 자택, 개인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